안녕하세요. 하우스 안도 이제는 귀가 시려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곧 12월이 올 텐데요. 아직까지 11월 중순이긴 하지만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육이들 얼굴이 조금씩 더 예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온도를 살펴보니까 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바깥 온도는 0도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0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잘 냉해를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5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매해 달라지는 기온 때문에 참 난처할 때가 많은데요. 올해는 여름이 무서웠고 겨울이 더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름이 더우면 제가 사는 강릉 같은 경우는 겨울이 더 추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다육이 하우스 다니는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다육이들이 여름을 잘 견디고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여름 동안 다육이 관리에 지쳐있던 그런 몸과 마음이 조금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은 참 바쁜 계절이기도 하고 바쁘지 않은 계절이기도 한 참 애매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노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리 이동을 시키고 있거나 아니면 강심장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리대에 그대로 놓고 담요만 덮어 놓고 견디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처음 다육이를 키울 때는 얘네들이 너무 추우면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담요도 덮어주고 신문지도 덮어주고 참 별의별 방법으로 다육이 관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다육이를 10년 이상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라는 식물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대로 다육이 화분을 유지를 합니다. 단 바닥 같은 경우는 냉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냉해가 올라오면 뿌리가 냉해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하니까 다육이 화분을 배치를 할 때는 바닥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데크나 아니면 화분을 놓는 그런 장들이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두는 분들이 간혹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신경 쓴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다육이를 예쁜 모양으로 예쁜 색감으로 겨울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이번 주말은 솔직히 나오기가 싫었는데요. 그래도 물 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됐지만 또 이렇게 예뻐지는 다육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왜 나오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 영상을 보면 구독자님들도 알록달록한 단풍색이 한 화면에 들어오지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다육이들이 얼마나 여름을 힘들게 보냈는지 참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예뻐지려고 그 여름을 힘들게 버틴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이 11월 이 다육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육이 관리가 11월에는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습니다. 특히 이 두들레아 하얀 이런 백분을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 금이나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되는데 분갈이가 늦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갈이를 해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지금서부터는 빠르게 건강하게 잘 될 겁니다. 물을 주는 족족 아마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멋지게 잎을 만들거나 뽀얀 백분을 만들 텐데요. 지금 바론 같은 경우도 작았던 잎들이 이렇게 안쪽을 보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렇듯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만나야 건강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꽃 같은 경우도 이 작았던 잎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물을 가을 분갈이하고 나서 물을 2회 정도 줬으니까
물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겨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이렇게 물을 주면 이 바로바로 물을 흡수해서 잎이 통통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링고스타 철화 같은 경우는 이 알록달록한 단풍이 더 좋은지 성장보다는 이 예쁜 오렌지빛 얼굴로 변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레비폴리아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는 성장을 잘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면간수로 물을 한번 줘야지만 겨울에 잎이 말라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잎이 약간 물이 부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옆에 있는 춥스 같은 경우도 이 겨울에 잘 자라는 품종이고 겨울에 가장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인데, 역시나 지난주에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통통한 얼굴, 단풍보다는 성장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그리고 알비플로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필선인장 같은 경우도 생김새를 봤을 때는 참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 기온이 낮은 그런 계절에도 옆면으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연두색빛, 연한 연두색빛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이 진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생긴 잎이고, 윗부분이 이번 가을에 자란 부분인데 역시나 이 냉해에 강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추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이 그나마 잘 성장을 하고 잘 크고 있겠지만, 이 상태로 이제 12월이 됐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씩 뿌리가 멈춰가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도 11월이 가기 전에 분갈이 못했던 다육이들 분갈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건조하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쁜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건조하게 키우는데, 이 건조하게 키우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그래서 예방적으로 살충제 정도는 한 번 정도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만큼 다육이들을 보러 오는 그런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다육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게 되고,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좋아했던 분들이 하나 둘 떠나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 더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영상, 더 예쁜 다육이를 보여드리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데, 왜 이리 이 다육이라는 식물에 대한 열정이 자꾸 줄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웠던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래도 올 가을 겨울에는 예쁜 다육이들 영상을 많이 찍어 가지고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과 다시 소소한 이야기로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독감이 아주 무섭습니다. 겨울에는 웬만하면 따뜻한 물과 건강한 차를 마시면서 겨울에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